자, 이제 비상 확률편 강의 들어가 보겠습니다. 48페이지 중단원 학습 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표입니다. 자, 다음 문장이 참이면 동그라미, 거짓이면 X표를 지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즉 교집합이 없을 때. 자,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를 벤 다이어그램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이렇게 교집합이 없는 이런 경우를 우리는 배반 사건이라고 부른다. 참입니다. 동그라미고요. 다음, 시행의 수가 충분히 크면 상대 도수는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이것도 참인데, 자,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통계적 확률이라고 부른다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앞에 헬스장이 있을 거 아니야. 헬스장에 30대가 차지하는 비율. 요거는요, 수학적 확률로 구할 수가 없어요. 왜? 매년 30대 비중이 달라지고 시간대별로 30대가 또 다니는 것도 달라질 거 아니야. 3월 달에 다니는 30대의 수와 7월 달에 다니는 30대의 수는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측정할 때마다 달라지는 확률을 수학적 확률이라고 부를 수가 없고, 이럴 때 수학적 확률을 구할 수 없을 때 그 수학적 확률을 대신하는 방법은 전체 헬스장에 다니는 인원수에 대해서 실제로 그때그때 30대가 다니는 인원수를 측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걸 상대도수라고 부르는데, 이 상대도수에서 분모, 전체 인원수가 크면 클수록, 자, 이 전체 인원수에 대한 헬스장 30대가 차지하는 비율, 요게 이 A 무한대로 간다라고 하는 거거든. 요 놈은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요게 이제 알려진 사실이고, 요런 걸 큰 수의 법칙 혹은 대수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자, 요걸 그래서 이제 상대도수를 수학적 확률 대신해서 쓰겠다. 요런 걸 통계적 확률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참입니다. 그 다음,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8의 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 아니고 8은 존재하지 않는 수니까요. 0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4번 보면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면 우리 확률의 덧셈 정리가, 자, 요 놈은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라고 배웠는데, 배반 사건이면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여기가 확률이 빵입니다. 빵. 개수가 빵이니까, 그지? 따라서 요 놈이 바로 배반 사건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래서 맞습니다. 동그라미. 자, 이제 중단한 학생 결과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면에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각각 2번씩 적혀있는 정 20면체 모양의 주사위를 한 개를 한 번 던질 때라고 했어요. 그러면 1부터 10까지 자연수 각각 2번씩 적혀있으면 1이 2번 있지만 그 1, 2개를 서로 다른 1로 봐야 된다고 했어요. 이해갑니까? 2, 2개도 다른 2로 봐야 되고, 3, 2개도, 20, 2개도 서로, 다시요, 10, 2개도 서로 다른 10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표본 공간을 써보면 1, 1 다시, 2, 2 다시, 3, 3 다시, 그래가지고 10, 10 다시까지 요 20개가 전부 모조리 다 다른 놈으로 취급돼야 되는 게 바로 확률 구할 때 조심해야 될 바다 했어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20가지고요. 이때 10이 나올 확률은 2개이기 때문에 10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겠어요? 이게 서로 다른 걸로 봐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 자, 그 다음에 2번. 특정한 질병에 걸린 200명의 환자에게 신약을 투여한 결과 120명이 치료되었다. 이 같은 질병에 걸린 환자에서 이 약을 투여할 때 치료될 확률을 구하라. 이런 걸 통계적 확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200명에게 이 약을 투여했을 때 항상 120명이 치료되는 게 아니죠. 올해하고 내년하고 내후년하고 치료되는 인원수가 막 달라져요. 이런 거는 수학적 확률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자, 이랬을 때는 전체 인원수에 대해서 그때 치료된 사람의 인원수를 직접 측정해서 이걸 우리는 상대도수라고 부르는데, 이 상대도수를 수학적 확률 대신에 쓸 수밖에 없다. 이런 걸 통계적 확률이다라고 부른다 했어. 정리 약분 하고 4, 5, 24, 3, 12, 5분의 3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면, 자, 우리가 이런 거 나오면 뭐라 했냐면 공식보다는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사실은 A 합집합 B가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집합 B다. 이렇게 공식을 써서 요 자리가 10분의 7이고 요거는 10분의 통분하고 있는 중입니다. 2분의 1이라는 건 10분의 5죠. 더하기 이거는 10분의 4. 그러니까 10분의 9에서 10분의 2를 빼줘야 10분의 7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치? 따라서 요 값은 10분의 2다. 이렇게 찾아내면 되는데, 약분하면 5분의 1인 거죠. 정답은 5분의 1인데, 자, 이런 것보다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라고 했어요. 자, 요렇게 하고 요렇게 했을 때요, 요 A, B라고 하고요. 자, 항상 구하라는 게 여기 X는 요거, 요 부분을 구하라는 중이니까 X라고 쓰면 PA가 지금 잘 보시면 10분의 5라고 돼 있어요. 10분의 5. PB가 5분의 2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10분의 5고요. 요거는 10분의
이렇게 되니까 게다가 합집합은 10분의 7이니까 자 이렇게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요. 10분의 5에서 x가 여기니까 여기는 10분의 5 빼기 x 10분의 4가 여기니까 x가 여기면 여기는 10분의 4 빼기 x 자 그럼 요거 세 개를 몽땅 다 더한 놈이 10분의 7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맞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고 요거하고 요걸 더하면 중간에 또 두 번 더해지니까 요거를 한 번 빼준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 그 식이 결국 이 식이니까 그지? 자 어찌됐건 이거를 이렇게 벤다 이런 그림으로 그렸을 때 지금 이 문제 같이 쉬운 문제는 별 차이가 안 나게 느껴지죠? 근데 문제가 어려워지면요 이거보다 이게 훨씬 편합니다. 아시겠어? 이런 쉬운 문제는 이거나 이거나 별 차이 없어. 그러나 저 문제가 좀 복잡해졌을 때는 이거보다 이건 아예 떠오르지 자체가 않아. 항상 이 벤 다이어그램을 떠올려야 돼. 이게 다 더해봐요. 요거 다 더하면 10분의 5 요거 두 개 더하면 10분의 5잖아. 거기다가 요거까지 더하면 되니까 이래 했더니만 합집합 10분의 7이 된다. 결국은 이 식 자체가 이건데 항상 이거랑 똑같긴 하지만 생각하는 데 있어서 이거보다 이게 더 편하면 항상 우리는 이걸 써야 틀릴 가능성이 줄어든다. 명심해라. 자, 그래서 이제 5분의 1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4번 한번 가봅니다. 동전 한 개를 3번 던질 때 나오면 독립시행의 확률인가요? 자, 이제 선생님 여기는 독립시행 확률 아직 안 배운 단원이잖아요. 야, 우리 어차피 시험 범위에 독립시행 확률 들어가는데 뭘 안 배우고 말고 했어. 이미 다 배웠잖아. 그리고 시험 문제는 나오면 이미 다 배운 상태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네가 배운 거 아무거나 써도 돼.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원이 독립시행의 확률 단원이 아니라고 꼭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을 버려. 시험 문제는 이게 몇 번에 나올지 어떻게 알아? 네가 배운 걸로 풀 수 있으면 돼. 즉 이거를 동전 한 개를 3번 던질 때 하나의 동전을 3번 던지는 거하고 선생님이 이 똑같은 3개의 동전을 한꺼번에 던지는 거하고 결과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했어. 왜냐하면 봐. 하나의 동전을 첫 번째 던지고 두 번째 던지고 세 번째 던졌을 때 여기는 앞면 나오고 뒷면 나오고 하고 뒷면 앞면하고 분명히 이거 두 개 다르게 취급해야지. 근데 선생님이 뭐라 했어? 3개의 동전을 한꺼번에 탁 던질 때도 이 3개가 분명히 같은 동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전으로 봐야 된다 했어. 그래서 이때도 HHT 이거하고 THH 이거하고 서로 다르게 봐야 되죠. 이 상황과 이 상황이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동전을 3번 던진다. 요거는 3개의 동전을 한꺼번에 던진다로 해석해도 괜찮다. 자, 문제에서 적어도 한 번은 뒷면이 나올 확률을 그랬으니까요. 그럼 이거는 여사건의 확률이래, 그지? 여사건의 확률. 그러면 1에서 적어도 한 번이 뒷면 나온다는 거는 요거 3개 다 무조건 앞면 다 나왔다고 보면 되니까 요것도 앞면이니까 2분의 1을 3번 곱하면 되는 거죠. 독립시행의 확률이니까. 자, 8분의 7.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입니다. 자, 이제 기본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3, 4, 5, 6, 7, 11, 12가 있다. 자, 이렇게 있는데 한 장을 이끌어 택할 때 다음 세 사건 중에서 서로 배반 사건은 겹치는 게 없는 사건이니까 직접 써봅시다. 6의 약수죠, 약수. 6의 양수가 나오는 사건. 요거 아마 못할 겁니다. 약수예요, 약수. 6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이니까 요 안에서만 생각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6의 약수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이 전체 집합 중에서 6의 약수를 갖다가 써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 자, 전체 집합 중에서 이게 없으니까 6의 약수는 3하고 6밖에 없네요. 전체 집합에서 3하고 6밖에 없어. 그 다음에 4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도 이 전체 집합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니까 4 있고요. 그럼 배수니까 8은 없고 지금 보니까 12가 있어요. 그 다음 소수가 나오는 사건 3, 5, 7, 11 이렇게 되겠죠. 소수는 3, 5, 7, 11 이렇게. 자, 그럼 배반 사건을 있는 대로 찾으시오 그랬으니까 보니까 A하고 B도 배반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B하고 C도 배반 사건입니다. B, C. 그러나 요거는 3이 있으니까 안 되고, 맞죠? 요거는 3이 있으니까 안 되고. A, B, 그리고 B, C. 요것만 배반 사건이네. 요 A와 B, 그리고 B와 C는 각각 배반 사건이다. 답입니다. 자, 6번을 보니까 5개의 숫자 1, 2, 3, 4, 5를 한 번씩 사용하여 5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자, 1, 2, 3, 4, 5가 있는데, 이걸로 5자리 자연수를 만든다라는 거는 여기 5가지,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한 번씩만 사용한다 했으니까, 이제 중복 사용한데, 따라서 5, 4, 3, 2, 1, 이걸 우리는 5팩토리얼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이 수가 홀수일 확률 그랬으니까 홀수는 요 1의 자리부터 결정해주면 되는 거니까 항상 이 분모 전체 중에서 홀수가 몇 개 껴있니? 이게 확률이라 했어. 분모 중에서 홀수가 몇 개 껴있니? 홀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니? 비율은 얼마니? 이거야.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1, 3, 5 세 가지.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1이 왔다고 생각하고 세배하자. 자, 1이 사용됐다. 그럼 이제 요 자리부터는 차례대로 이제 곱의 법칙으로 가면 되잖아. 여기는 올 수 있는 게 4가지. 여기는 3가지. 여기는 2가지. 여기는 1가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4팩토리얼이니까요. 굳이 쓰자면 요거랑 요거랑 약분하면 5가 남을 테니까 5분의 3이다. 자, 이제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사실은 조금 고수들은 어떻게 하냐면 확률의 곱셈정리라는 걸 배우면 요 자리에 홀수가 올 수 있는 게 이제 확률이 요 자리에 홀수 확률이 뭡니까? 3개가 5개 중에 오면 되니까요. 요 자리에 홀수 올 확률은 5분의 3이고요. 요 자리. 자, 잘 봐, 여러분. 1, 4, 5 중에 하나가 여기 올 확률. 5개의 숫자 중에서 3개니까 5분의 3 아니야, 그지? 그리고 이 앞자리는 어떤 게 와도 괜찮잖아. 확률에서 아무거나 와도 괜찮을 땐 1이야. 그래서 바로 5분의 3.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 이런 걸 우리는 확률의 곱셈정리라 불러. 요 자리가 홀수가 오고 여기는 아무거나 와도 된다 이런 말이지. 왜? 이 전체가 홀수 되는 거는 여기에만 관여하잖아. 그래서 요 자리 홀수 올 확률 5분의 3. 여자리는 아무나 와도 된다. 그냥 1. 이거를 확률의 곱셈정리라 불러. 자, 요런 게 아직 익숙하지 않을 테니까 배운 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 7번. 자, x에서 y로 함수 중에서라고 했어요. x가 a, b, c라고 돼 있고, 자, y는 1, 3, 5, 7이라고 되어 있는데 FA와 FB와 FC가 전부 결정이 되어져야 함수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어요. 이 순서상의 개수가 결국 함수의 가지수가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순서상의 개수는 어떻게 구한다고? 곱의 법칙, 롯데리아 세트 메뉴를 생각해 보면 된다 했어. 자, 문제에서 자, 이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택할 때인데 x에서 y로 함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택할 때 했으니까 분모에 들어갈 놈은 함수 전체 가지수다, 그지? 자, a가 갈 수 있는 게 3가지, b도 갈 수 있는 게 3가지, c도 3가지니까 전체 함수 가지수는 27이니까 그 27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때가 있으니까 전체 가지수는 27가지. 굳이 뭐 이걸 27C1 이렇게 안 써도 이해가죠? 자, 이 중에서 분자에 올라가려면 1대1 함수의 가지수, 요거는 이제 전체 가지수고요. 자, 이제 1대1 한번 가볼게요. FA가 갈 수 있는 데가 잘못 봤다, 미안. 여기 1이라는 게 조금해서 한번 다시 할게. 자, A가 갈 수 있는 게 4가지요. B가 갈 수 있는 것도 4가지. C도 4가지니까 전체 가지수는 4의 3제곱 64개가 전체 가지수가 되겠네, 그지? 자, 이게 전체고, 자, 분자에 올라가려면 뭐냐면 1대1 함수의 가지수를 구하라 했네, 이게. 그럼 A가 갈 수 있는 데가 4가지, 여기는 똑같은데 A가 이렇게 갖다 치면 B는 이제 얘를 피해서 가야 되니까 3가지, 얘는 2가지 이렇게 된다는 거. 24가지가요? 자, 이렇게 된다. 8, 8에 64, 8, 3은 24, 8분의 3이다 라는 걸 구할 수가 있네. 7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또 가보겠습니다. 문제가 요 단어는 뭐 어려운 게 없죠. 자, 라면 떡볶이를 포함해. 자, 라면 떡볶이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쓸게요. 그 다음에 라면 떡볶이 포함한 8가지 음식이 있으니까 뭐 3, 4, 5, 6, 7, 8 이런 음식이 있다 치자. 자, 손님이 원하는 음식을 택하여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다. 어느 손님이 임의로 4가지 음식을 동시에 선택할 때 여기서 문장을 끊었어요. 그럼 전체 가지수는요, 서로 다른 8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할 때. 자, 여기 어떤 내가 음식을 4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지? 요거 전체 가지수가 얼만큼이야? 자, 그런데 라면과 떡볶이가 반드시 포함될 확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일단 라면하고 떡볶이는 뭐죠? 빼도 박도 막타기 이렇게 선택을 해놨단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 내가 전체적으로 4개를 선택하는 와중에 선생님이 좀 전에 이런 얘기 했잖아. 확률이란 거는 항상 분모 중에서 뭔가 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이 분자에 올라가는 놈도 분모에서 뽑아 올린 거야. 분모 분명히 4개 선택한다 했잖아, 그지? 이해하니? 근데 그 4개 선택하는 와중에 라면과 떡볶이는 이미 선택이 됐대. 라면 떡볶이 이미 선택이 됐대. 그럼 남아있는 6개 중에서 2개만 채우면 되잖아, 2개만. 따라서 6 콤비네이션 2. 이게 바로 분자에 들어갈 놈이다. 자, 계산을 해보면요, 분모는 70, 요거는 15가 나온다. 요거 30 맞죠?
자, 따라서 여기 약분하면 14분의 3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다. 자, 계산을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으니까,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가보겠습니다. 9번. 문제가 아주 쉬워서. 자, 천일홍 4송이. 천일홍이 4송이 있대요. 그 다음에 보니까 장미가 4송이 있고요. 이런 꽃다발에서 임의로, 자, 이렇게 표를 그려놓고, 이 중에서 임의로 4개를 꺼낼 때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총 8개 중에서 4개를 꺼낼 때 이게 전체 가지수입니다. 그럼 8 콤비네이션 4. 네. 천일홍이 장미보다 많을 확률을 구하라 했으니까 이제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헷갈리지 않도록. 합쳐서 일단 4개 뽑아야 되니까 여기 1개 뽑으면 4개 다 뽑아야 되고, 하나 뽑으면 3개 뽑아야 되고, 2개 뽑으면 2개, 3개 뽑으면 하나, 4개 뽑으면 1개니까요. 자, 이 중에서 천일홍이 장미보다 많을 확률을 그랬으니까 요 경우 아니면 요 경우를 의미하는 거잖아, 그치? 따라서 가봅니다. 4개 중에 3개 뽑고, 그리고 4개 중에 하나를 뽑아. 혹은이니까 더하기죠. 절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4개 중에 4개 다 뽑고, 그 다음에 4개 중에 1개를 뽑으면 되니까, 요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확률이고, 요거를 우리가 유식한 말로, 요 사건과 요 사건은 서로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요 사건과 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의 덧셈 정리는, 자, 요 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더하기만 하면 된다. 왜 2개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얻기 때문에. 이 사건과 이 사건은 절대 동시에 못 일어납니다. 배반 사건이야. 그때는 요 확률과 요 확률을 더하기만 하면 된다. 요거를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부르냐. 근데 누가 그런 걸 갖다가 고지고대로 막 항상 생각하면서 푸니 이렇게 풀던 대로 푸시면 그게 자동적으로 여러분을 이미 쓰고 있는 거야. 자, 요거 계산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는데 8 콤비네이션 4는 요거 아까 70이라고 계산해봤죠. 70입니다. 요거는 16 플러스 요거는 1인가요? 70분의 17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야. 자, 그 다음에 10번 한번 가볼까? 10번. 어느 샐러드 가게 고객 중에 7분의 4는 20대이고 5분의 3은 여자이며 7분의 5는 20대이거나, 자, 보니까 요거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야 되겠네, 그지? 선생님, 표를 그려야 될 때는 언제고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야 될 때는 언제입니까? 이처럼 어떤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과 그 2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이렇게 다 언급되면 이때는 벤 다이어그램이고, 그냥 A라는 사건, B라는 사건, 그리고 그 2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은 없어. 배반 사건이야. 그랬을 때는 표. 알겠니? 그러니까 문제를 자꾸 풀어보다 보면 여기 봐봐라. 20대라는 말과 여자라는 말과 20대이거나 여자, 맞죠? 20대이거나 여자, 뭔가 이제 이거 합집합 느낌이 나죠? 이거나 뭐 이렇게 합집합, 집합이 언급되는 느낌이 나거나, 혹은 여기 이거 그러면 교집합을 의미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야 될 때는 뭔가 집합을 언급되는 교집합이나 합집합 등을 언급하는 느낌이 들 때 그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주시면 된다. 자, 그럼 가보다 지금부터 전체 표본구간 이렇게 해놓고요. 자, 요런 사건하고 요런 사건이 있는데, 그지? 보니까 20대라는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자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보니까 7분의 4가 20대, 요거는 확률이 7분의 4고요. 가로요. 요거 전체가 7분의 4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는 5분의 3이 됩니다. 그리고 요 말을 무슨 말인지 잘 읽어야 돼. 20대이거나 여자이다라는 이 7분의 5는 뭐냐 하면 이만큼 이 합집합의 확률이 7분의 5다라는 소리야. 거나니까. 이때 구하는 건 뭐야? 한 명을 택할 때 그 사람이 20대인 여자의 확률, 20대이고 여자의 확률이니까, 아, 지금 나보고 여기 구하라 이 소리 아닙니까? 여기 구하라. 맞죠? 20대이고 여자의 확률 여기 구하라 소리야. 자, 그럼 여기를 7분의 4 빼기 x라고 쓰면, 이거 이제 색칠은 헷갈리니까 좀 지워놓자. 7분의 4 빼기 x 이렇게 쓰면 되고요. 여기는 5분의 3 빼기 x 이렇게 쓰면 되니까, 맞죠? 결국은 요 합사건이 7분의 5 있잖아요. 요거는 어떻게 구하는 거니? 요거하고 요걸 더하면 되고, 그지? 아니면 이거하고 이거 더한 거에서 중간에 한번 빼도 돼. 왜? 이거 더하고 이거 더하면 중간에 2번 더해야 되니까, 그지? 어떤 방법도 괜찮다. 자, 가보자. 요거 2개 더하면 7분의 4고요, 그냥. 거기다가 얘까지 더하면 되잖아. 이랬더니만 7분의 5가 나오네. 합사건의 확률. 자, 그럼 요걸 계산을 해주면 되니까, 일단 요거 x는
요거 지금 보니까 요거 7, 5, 35 분의 5, 4, 20에다가 7, 3은 20 41인가요? 해서 요거 계산한 겁니다. 요거 왼쪽으로 넘겨서 뺀 놈이 x잖아요. 그럼 요거를 35로 통분하자. 5, 25 이렇게 된다. 요거 계산한 게 이게 아니고 얘는 통분하면 이렇게 된다. 자, 따라서 35분의 우리가 원하는 x는 35분의 16. 요 값이 우리가 원하는 값이다라는 걸 알 수 있네. 요 값이 여기 교집합이자 말로는 20대이고 여자일 확률. 20대이면서도 여자다. 그걸 부드럽게 저렇게 이야기한 거죠. 20대인 여자. 알겠니? 자, 10번 이었습니다. 자, 11번 가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이거나 차라는 거는 절대값을 말한다 했다. 절대값. 알겠니? 차라는 거는 5 빼기 3, 3 빼기 5. 이거는 차가 얼마야? 차가 2고요. 이거는 차가 얼마입니까? 여전히 2입니다. 여러분, 차라는 거는 이놈의 절대값을 묻는 거라는 걸 기억해라. 빼기하고 차하고 다른 말이야. 알겠니? 5 빼기 3 이거하고 5와 3의 차이 다른 말이라고. 3 빼기 5는 빼기 2지만 3하고 5의 차이는 그냥 2인 거야. 절대값이 오랍니다. 자, 어찌됐건 주사위 2개 던진다 나오면 선생님이 뭐하라 했냐면 표를 그리라 했어요. 자, 여기 어떤 주사위 A가 있고 B가 있다 치면 1, 2, 3, 4, 5, 6이 있고요. 여기도 1, 2, 3, 4, 5, 6이 있죠. 자, 표 그릴 때는 귀찮아도 한번 그려놓고 나면 절대 틀릴 수가 없다. 자, 이렇게 갔을 때 전체 경우의 수는 36가지라는 게 한눈에 보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 되는데 동그라미 쳐봅시다. 여기가 바로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 되는 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이가 5 되는 데 한번 지금부터 세모로 쳐볼게. 자, 1일 때는 차이가 5 나는 게 없고요. 2일 때도 없고요. 3일 때 있습니까? 4일 때 없고 5일 때 없고 6일 때 있죠. 6하고 누구하고 1하고 차이가 5 나고 그 다음에 1하고 6도 차이가 5 나는 거죠. 아니야. 차라는 말 이제 이해하지. 나머지는 요거랑 2랑 아까 쭉 따져보니까 이거 2개밖에 없다는 거 판단됐죠. 나머지는 차이가 5 되는 게 전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 2개밖에 없네. 자, 따라서 문제에서 거나라는 거는 합산권을 말하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나온다는 걸 아시고 6분의 1이 정답이다. 11번이었습니다. 표를 그리면 절대 틀릴 위험이 없다는 거. 이걸 순서상 쓰다가 빼먹거나 틀리지 말고 반드시 귀찮아도 표 그리십시오. 그럼 절대 틀리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12번 나온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선생님이 뭐라 했니? 벤 다이어그램을 갖다가 그려야 된다. 하고 있어. 저거 너 벤 다이어그램만 그리고 어떻게 풀래? 자, 보니까요. 두 사건 AB에 대해서 요 놈이 4분의 3이고 요거 지금 오타 났습니다. 이게 교집합입니다. 이거 선생님이 한참 이거 합집합으로 교과서가 이제 선생님한테 없어서 한글로 된 교과서를 입수해서 보니까요. 이게 지금 한참 풀어도 답이 잘못 나오고 이게 문제가 잘못됐다는 느낌으로 봤더니만 문제가 저기 오타가 났더라고요. 여기 교집합입니다. 교집합. 자, 이랬을 때, 자, 보니까 P, B가 아닌 놈을 구하라 했으니까 저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야 돼요. 자, 여기 A라는 사건이 있고 B라는 사건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제일 먼저 채워둬야 되고 제일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요. 여기입니다. 여기가 안 주어져 있으면 여기부터 빨리 X라고 놓고 찾던가 아니면 문제 조건을 통해서 저기부터 빨리 신속하게 찾아야 돼. 알겠니?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배웠죠? A 합집합 B 전체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다. 이런 걸 뭐라고 부르니? 드모르간 법칙이라고 부르죠. 이 여집합이 얘한테도 전부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A는 A 여집합, 요거는 뒤집어지고 요것도 B의 여집합이 된다. 그럼 이건 뭐가 되겠어요?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된다. 이런 걸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이거를 1학년 때 잘 학습한 사람은 이걸 보자마자 요거는 A 교집합 B 전체의 여집합을 말하고 그 값이 4분의 3이라는 걸 읽어볼까? 교집합이 아니죠? 4분의 3이래. 그럼 교집합은 4분의 1이거든요. 여기가 4분의 1이라는 걸 빠르게 찾아야 돼요. 맞죠? 그리고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B는 맞고 A가 아닌 것. 얘가 교집합이다 이거. 오타난 거야. B는 맞고 A가 아닌 것. 자, B는 맞고 A가 아닌 것이 어디입니까? 여기 아닐까요? 여기.
여기가 지금 5분의 1이래요, 여러분. B는 막 A가 아닌 것이 여기거든. 자, 따라서 PB가 바로 그해졌네. 자, PB는 얼마예요? 통분해봐. 20분의 얼마? 9.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B가 아닌 쪽의 확률은 1에서 얘를 빼면 되니까 20분의 11.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오타가 쓰자. 교집합이었어요. 자, 다음 13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13번. 8가지의 원두 중에서 두 가지는 에티오피아산이고 케냐산은 6개가 있다. 자, 요게 두 가지고요. 케냐, 요거는 6가지가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임의로 두 가지를 동시에 택할 때 여기서 문장 끊었어요. 총 몇 개라고? 8개 중에서 2개를 택할 때라고. 이때 적어도 한 가지는 케냐산이라는 확률. 그러면 이거는 케냐산이 적어도 한 가지는 포함되어야 됩니다. 한 개 이상이 케냐산이다. 이런 말로 하면 여사건의 확률이 떠오르죠. 그럼 1에서 뭘 빼면 됩니까? 이 두 개가 몽땅 에티오피아에서 뽑았을 확률, 요걸 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두 개가 몽땅 여기서 두 개 뽑힐 확률. 자, 요거를 갖다가 빼면 되니까 요거는 1에서 빼기 하기를. 자, 요거는 8 곱하기 7 나누기 2팩. 요거는 2 곱하기 1 나누기 2팩. 원래 그냥 이거 그냥 계산하면 되는데 선생님이 요것만 하나 강조할게. 여기도 2가 있고 여기도 2가 있는 놈들 있잖아. 여기 2팩 이렇게 날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투박하게 계산 한번 했다. 알겠니? 이런 거 좀 기억을 하고 있어라. 물론 이런 거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풀어도 된다고. 요거 8 곱하기 7 나누기 2팩이니까 4, 7에 28이죠. 28분의. 자, 그럼 요거는 그냥 한 팩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28분의 얼마? 27.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다. 계산 막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거는 쉬우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게 좀 복잡할 때 있잖아. 그때 요 뒤에 게 똑같으면 밑에 2팩은 날라간다. 이런 거 좀 생각하고 푸는 거하고 그걸 생각하지 않고 푸는 거하고 계산 양이 차이가 좀 나. 그러니까 경험해 두라고. 자, 그래서 정답은 28분의 27이 됩니다. 자, 도전 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힌 9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는데 이 상자에서 임의로 공을 3개 꺼낼 때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써놓고 갑시다. 어떤 주머니 안에 이렇게 공이 있는데 이 중에서 공을 동시에 3개 꺼낼 때가 있으니까 전체 경우에서는 8 콤비네이션, 다시 9 콤비네이션 3이죠. 9개니까, 그치? 9개 중에서 3개 꺼낼 때라고 했으니까 전체 경우에서는 요건데 공에 적힌 수를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A, B, C 무슨 소리야? 이런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는데, 그치? 게다가 중간에 있는 놈은 반드시 4 이하, 여기가 4 이하로 뽑혀야 된다라고 돼 있네. 중간에 있는 놈이 4 이하로 뽑혀야 된다. 아, 일단은 9개 중에서 3개를 뽑는 전체 경우 중에서, 그치? 대소관계로 봤을 때 이렇게 대소관계가 되는데, 근데 중간에 있는 이 B가 4 이하다 이런 또 제한을 받고 있지.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여보세요? 이게? 죄송합니다. 요즘에 저 차 댈 데가 없어서 혹시나 주차를 좀 차를 빼달라고 그러고 막 쫓아가야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요. 자, 어찌됐건 이렇게 3개가 순서대로 커져 나가는데 중간에 있는 이놈이 4 이하다라는 제한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 분자에 올라갈 놈이 이렇게 될 경우의 수를 써야 되거든. 그럼 이렇게 될 경우의 수를 쓸 때 중간에 있는 얘가 제한을 받고 있으니까 중간에 있는 얘를 분류 기준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찌됐든 이 3개를 뽑는데 중간에 게 이런 제한을 받고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가자. 중간에 게 4 이하다라고 했어요. 그럼 중간에 B가 4일 때랑 B가 3일 때랑 B가 2일 때랑 B가 2일 때까지밖에 안 되네요. 왜? B가 1일 수는 없죠. 왜? 1보다 작은 쪽에서 하나가 뽑혀야 되니까. 자, 요렇게 B를 분류하자. 요걸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다. 그지? 이렇게 분류했다 치고, 자, 먼저 첫 번째 경우부터 가볼게. 차분하게. B가 4래. 자, 그럼 여기가, 이게 B래. 요게 B래. 그럼 A는 B보다 작은 쪽에서 하나가 뽑혀야 되니까요. 뭡니까? 요 3개 중에서 하나 뽑혀야 되죠. 3 콤비네이션 1. 그리고 B는 무조건 4 하나로 굳어진 거야. C는 B보다 커야 되거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C를 하나 뽑아야 돼요. 이렇게 되겠고요. 혹은 더하기, 왜 더하기입니까? 이거와 이거는 절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배반 사건이라고 덧셈 정리죠. 경우의 수 구할 때. 자, 요거는
자, 이번엔 B가 여기 3이래요, 3. 자, 여기 두 번째 경우 간다. 그럼 B가 3이면 A는 B보다 작아야 되니까요. 두 개 중에서 A를 하나 뽑아와야 돼요. 그리고 C는 B보다 커야 되니까 하나, 둘, 요 큰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중에 하나를 뽑아오면 되네. 이렇게. 자, 이제 세 번째 경우는 B가 2일 때입니다. 자, B가 2. 이렇게 B가 딱 구성되면 A는 B보다 작아야 되니까 100% 1이 뽑혀와야 되니까 한 가지. C는 B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중에 하나를 뽑아오면 된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네. 자, 9 콤비네이션 3. 요거는 뭡니까? 84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산해봐, 이거는. 이거는 3, 5, 15. 더하기 2, 6에 12. 더하기 얼마? 7. 요게 분자에 들어갈 놈이고. 84분의 요거 다 더하면 얼마야? 34. 약분하면요 42분의 17.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네. 자, 이런 문제 상당히 중요하고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문제. n이 20 이하의 자연수일 때라고 했으니까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정수해가 존재할 확률을 갖다가 구하시오. 자, n 대신에 뭔가 하나를 갖다가 뽑아서 여기다 넣을 때라는 말인 거지. 그러면 자 1, 2, 3, 4 쭉 가서 20. 자, 이 중에 뭔가 하나를 뽑아서 n에 넣을 때라는 말이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20가지입니다. n이 될 수 있는 가지수가 20가지가 돼. 이때 이놈이 정수해가 존재할 확률을 갖다가 구하시오. 그럼 어떤 n을 저기다가 집어넣어야 저게 정수해를 가질 거냐라는 말이잖아. 그럼 일단 저 방정식의 근에 대한 이야기니까 정신 차려. 똑바로 2차 방정식 근 나오면 먼저 뭐부터 실수해야 돼? 인수분해부터 가야 돼.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것도 안 되면 근의 공식으로 갔어야 된다. 되겠니? 그러면 자, 인수분해. 선생님, 문자가 들어가 있는데 인수분해 안 되지 않나요? 혼난다. 내가 문자 들어가는 것도 인수분해 되는 거 늘렸다고 했어. 절대 인수분해 안 된다는 착각 빠지면 안 돼. 문제에 있다고. 10x제곱 빼기 7nx 플러스 n제곱 이퀄 빵이니까 요거는 2x, 5x 이렇게 두면 되고요. 요건 n 이렇게 되면 돼요. 둘 다 빼기 되겠지? 그럼 x는 2분의 n이거나 혹은 x는 혹은이죠. 혹은 5분의 n이 이렇게 두 개의 근을 가진다는 걸 발견했어요. 맞니? 그러면 여러분 요 놈이 만약에 x가 요 놈이 정수 되려면 n은요 2분의 n이 정수가 되려면 n은 2의 배수이기만 하면 되죠. 그럼 x 입장에서 근이죠. 2의 배수이거나 혹은요 요게 정수가 되려면 x 입장에서 자 x가 아니죠. n 미안 n 입장에서 2의 배수면 2분의 2의 배수하면 x는 정수해가 되잖아. 그치? 자 n 입장에서 5의 배수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 이해가냐? n 입장에서 5의 배수이기만 하면 x는 정수해가 되니까. 자, 요거는 소수력 대비해서 한번 가볼게. n이 2의 배수일 사건을 a라는 사건이라고 하고 n이 5의 배수일 사건을 b라는 사건이라고 했을 때 이게 지금 5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확률은 이겁니다.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이거 또는 이게 일어나면 정수해를 가진다는 거.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의 A 교집합 B니까 자 이거부터 계산해보면 여기서 숫자를 하나 뽑을 때니까 20분의 A가 일어날 확률은 그게 2의 배수 P를 확률이니까요. 이 안에서 2의 배수는 짝수를 말하는 거니까 10개가 들어있죠.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전체 20분의 5의 배수가 뽑히려면 요 안에 5의 배수 몇 개 있니? 5 곱하기 1부터 시작해서 5 곱하기 4까지니까 4개가 있죠. 빼기. 자, 요거는 2의 배수이기도 하고 5의 배수이기도 하니까 10의 배수 말하는 거잖아. 10의 배수. 10의 배수는 10, 22개가 있어. 자, 따라서 20분의 14에서 입히면 12가 돼. 맞죠? 요거는 4, 5, 20, 4, 3은 12. 그래서 5분의 3이 정답이다. 확률의 덧셈 정리를 갖다가 묻고 있었다. 자, 이거는 이제 소수령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되겠어요? 그럼 만약에 이제 이걸 객관식으로 풀 때는 바로 이렇게 가면 되지 뭐. 전체 20개 중에 하나를 뽑을 때 2의 배수이거나 아니면 5의 배수이기만 하면 되니까 2의 배수의 개수는 10개 더하기 5의 배수의 개수는 얼마? 4개 맞습니까? 5, 4, 20이니까 그런데 여기 더할 때 여기서도 10의 배수 한번 카운팅이 됐고 여기서도 10의 배수가 한번 카운팅이 됐으니까 10의 배수는 2번 카운팅이 돼 있네. 그치? 10의 배수가 뭔데?
2의 배수이기도 하고 5의 배수이기도 한 놈은 여기도 두 번 카운팅이 돼서 한 번 빼줘야 된다. 이해가지? 그럼 10의 배수는 두 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바로 계산을 하면 된다. 좀 전에 썼던 게 공식을 이용한 덧셈 정리고 그걸 굳이 그렇게 공식 써서 푸는 사람 없다 했어서 평소에 풀던 대로 이렇게 풀면 아까랑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걸 보여줬다. 자, 그 다음에 16번 요거 별표 치세요. 요거 조금 이제 여러분 16번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자, 16번 문제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자. 자, 노란색 시계가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늘색 시계 2개가 있고요. 노란색 팔찌. 노란색이 아니고 노란. 요게 3개가 있고요. 노란색, 하늘색 팔찌. 요게 지금 문제에서 2개가 있다네. 자, 요런 상태에서 말이야. 상자에서 임의로 3개를 동시에 고를 때라고 했어. 자, 임의로 3개를 동시에 고를 때 적어도 한 개는 시계이고 라고 했고요. 적어도 한 개는 하늘색의 확률을 구하라. 와, 말이 너무 어렵다. 적어도 한 개는 시계이고 또 적어도 한 개는 하늘색의 확률을 구하래요. 머리가 너무 복잡해. 자, 머리가 너무 복잡할 때만 여러분 기호로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 머리가 복잡할 때는 기호로 딱 규정을 해줘야 그걸 보면서 내가 식을 정리해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머리가 복잡하지 않은 쉬운 문제는 오히려 기호 쓰는 게 더 번거롭잖아요. 이 역설이라고 하나?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풀 때는 머리가 정리가 잘 안 돼서 틀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기호를 동원하는 게 그 기호를 보면서 내가 해결을 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정리에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적어도 한 개가 시계일 사건을 이거를 A라는 사건이라고 해. 그 다음에 적어도 한 개가 하늘색일 사건 이걸 B라는 사건이라고 하면 나보고 지금 뭐 구하라는 거냐면요, 적어도 한 개가 시계이고 그 다음에 적어도 한 개가 하늘색일 확률 이걸 나보고 지금 구하래요. 이거니까요. 아, 그런데 적어도 한 개가 시계란 건 뭐야? 총 몇 개를 뽑는 돼? 3개를 보면 돼. 1개가 시계여도 되고 2개가 시계여도 되고 3개가 시계여도 되고 게다가 또 적어도 1개가 하늘색이라는 말은 뭐야? 1개가 하늘색이어도 되고 2개가 하늘색이어도 되고 3개가 하늘색이어도 또 하늘색은 또 이게 뭐야? 시계일지 또 팔찌도 막 생각해야 되고 야, 이거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반드시 여사건의 확률이 또 올라야 돼요.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이게 너무 머리가 복잡해. 그럼 반드시 여사건의 확률이 또 올라야 돼. 되겠니? 그러면 요거의 여사건, 요거의 여사건을 지금 구하라는 건데, 요거의 여사건. 그러면 요 놈은, 요렇게 아까 드모르간 법칙 기억해라. 자, 요 놈, 요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요 놈을 여집합 한 게 요 놈이니까. 자, 얘는 얘랑 똑같다는 거. 맞죠? 따라서 얘는 어떻게 보면 됩니까? 1에서 P에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잘 봐. 이게 내가 구하는 거였는데 이게 너무 복잡해서 이놈의 여사건적인 측면에서 얘는 얘랑 똑같은 표현이거든. 그러면 잘 들어. 요놈 입장에서 지금 밑줄 친 요놈하고 지금 여사건이라고 선생님 중간에서 보여줬어. 봐봐라. 요 밑줄 친 거 여사건이 얘 아니냐, 그지? 이거 두 개가 똑같다는 거 이해갔지? 그러니까 결국 봐봐. 요 밑줄 친 놈의 여사건이 얘니까. 그럼 1에서 요 밑줄 친 놈 확률 빼면 얘가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야, 지금. 그럼 나는 여기는 요 놈을 갖다가 구해서 1에서 빼면 되는데, 자, 여기는 요 놈만 살짝 떼어볼까? 가본다. 합집합, 요거는 확률의 덧셈 정리해서, 자, 요거 더하기, 빼기. 요렇게 한다고 배웠거든.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말로 만들어 봐라. 전체적으로 총 이거 다 더하면요 10개죠. 10개. 전체 경우의 수는 10개 중에서 3개를 동시에 고를 때 그랬으니까 10 콤비네이션 3인데 아니 10 콤비네이션 3인데 자, 여기는 요 놈은 읽어보자.
A가 아니다라는 말은, 자, 밑줄 친 이만의 반대말, 빨리 대답해봐. 적어도 한 개가 시계다의 반대말은 뭐야? 하나도 시계가 안 나온다죠. 다시, 적어도 한 개가 시계다의 반대말이 뭐냐? 시계가 하나도 안 나온다죠.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팔찌에서 세 개가 다 나왔다. 그 소리죠. 요거는 O 콤비네이션 3이 분자가 해야 될 거고. 자, 이거 가보자. C 콤비네이션 3분의. 요거 한번 읽어보자. 적어도 한 개가 하늘색이다가 B였으니까. 그놈의 반대말은 하늘색이 하나도 안 나온다. 이 말 아닙니까? 하늘색이 하나도 안 나온다. 자, 그러면 하늘색이 어디냐면 밑줄 친 이놈하고 이놈이 하늘색이니까 결국은 이 노란색에서 뭔가가 세 개가 다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럼 6개 중에 3개가 다 나온다니까. 63이죠. 자, 빼기. 이거 읽어볼까? 뭐라고? 이놈의 둘 다 여집합이고 그게 동시에 일어나니까. 그러면 시계도 하나도 안 나오고 하늘색도 하나도 안 나온대. 다시 이거 읽어봐. 시계도 하나도 안 나오고 그리고 하늘색도 하나도 안 나온대. 자, 시계도 하나도 안 나오고 시계 다 제껴. 그리고 하늘색도 하나도 안 나온대. 이것도 제껴. 뭐야? 그럼 요 노란색 팔찌에서 3개가 다 나와야 된다. 그 소리 아닙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되지? 자, 말을 잘 읽어가야 돼. A의 여집합은 시계도 아니고 그리고 하늘색도 아니래. 시계도 아니고 하늘색도 아니래. 그러면 시계도 아니고 하늘색도 아니니까 노란색 팔찌에서 3개를 다 뽑는 경우가 요 뒤에 있는 경우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요거를 계산해서 1에서 빼면 답이다라는 거. 이 문제 어려워요. 말이 복잡하니까 머리가 복잡해서 어려운 거야. 요럴 때는 이렇게 기호를 동원해서 기호를 보면서 그걸 다시 말로 만들어서 차분히 해결을 해 나가야 된단 말이야. 기호를 써놓고 그걸 다시 말로 만들어서 차분히. 아니, 이거를 머릿속으로 기호도 안 쓰고 막 정리하기는 이거는 무리야. 요럴 때 기호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 자, 이제 계산을 해보면요. 자, 요거는 보니까 분모는 계산해보자. 19, 8 나누기 3팩이니까 6이잖아. 그지? 그래서 3, 2, 6, 3, 3, 9, 4니까 분모가 120이네요. 자, 계산을 차분하게 이렇게 120분의 이거는 52랑 같으니까 10. 이거는 20이라고 외우라 했고 이거는 1이잖아. 그지? 따라서 이게 120분의 29 이렇게 되겠네요. 30에서 1 뺐으니까. 자, 그러면 답은 1 빼기 120분의 29가 됐어요. 정답은 120분의 91.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 마지막 문제 요거 말이 상당히 이해가 안 될 때 요럴 때는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기호를 동원해서 쉬운 문제는 기호 동원하면 더 복잡해지고 어렵고 말이 복잡한 문제는 오히려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기호를 동원해서 그 기호를 보면서 문장을 만들어가야 이해가 된다. 되겠어요? 이 마지막 문제 잘 봐놓으세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자, 여기 51페이지까지 중단은 학습 점검 끝났고 그 다음에 그 뒤쪽에 수행 과제라고 하는데 여기 나오는 수행 과제들을 한 번씩 다 해보겠습니다. 단 수행 과제는 선생님이 따로 강의를 찍을게요. 잘라서 수행 과제까지 가면 설명이 좀 길 수 있으니까 알겠죠? 수행 과제도 다 해볼 겁니다. 자,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